이번에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내의 상호작용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군집 안에 개체군이 여러 개체군이 살다 보니 이 개체군들과 개체군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어요.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정리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물론 바꿔서 피식과 포식 상관없는 말. 자, 경쟁은 뭐냐면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경쟁 베타의 원리라는 건 어느 개체군과 어느 개체군, 두 개체군이 경쟁을 하다가 어느 한쪽 개체군을 완전히 도태시키고 얘만 남게 되는 거. 그걸 경쟁 베타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고, 경쟁 베타 당했다고 하고, 경쟁 베타 시켰다고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자, 분서요. 나누어서 서식한다, 산다, 이런 뜻인데 생태적 지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분리해서 살거나 또는 먹이를 분리해서 살거나. 왜냐하면 경쟁을 하다가 경쟁 베타 당하면 안 되니까 경쟁 베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서로 서식지 내지는 먹이를 양보해서 살고 있는 거, 그걸 분서라고 합니다. 공생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건데 2가지 공생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리공생, 서로 이득을 보는 공생이죠.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 개미와 진딧물, 이런 것들이 상리공생의 중요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 이득 보는 거예요. 편리공생은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이득도 해도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판상어와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는 빨판상어가 바다거북이 배 밑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바다거북이가 이렇게 헤엄쳐 갈 때 빨판상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거북이는 막 헤엄쳐 가는데 빨판상어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동수단에 대해서 이득을 보죠. 근데 거북이는 여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아무런 이득도 해도 없어요. 그래서 빨판상어 한쪽 편에서만 이득을 얻으니까 우리가 편리공생이라고 부르죠. 자, 기생은요? 기생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한테 이득을 계속 뺏어내고, 그럼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생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이득,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 포식, 피식은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구분을 좀 해줄게요. 경쟁, 분서, 공생, 기생, 포식, 피식에서 A종과 B종이 있다고 하면 경쟁은 경쟁 베타 당하는 쪽이나 경쟁 베타 시키는 쪽이나 둘 다 손해를 봅니다. 그죠? 아무래도 싸우다가 피해를 볼 거니까. 분서 마찬가지, 둘 다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서식지를 여기도 살고 여기서 다 살면 그럼 내가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싸우기 좀 싫으니까 이쪽을 한쪽 편을 양보하고 이쪽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한쪽 편을 양보하고 사니까 그만큼 손해는 보죠. 하지만 멸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쟁, 둘 다 손해를 보는데 여기는 끝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멸종에 이르게 되는 거, 그게 경쟁이고, 둘 다 손해를 보지만 누구도 멸종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분서라고 합니다. 공생은요, 상리공생은 서로 이득을 보는 경우, 편리공생은 어느 한쪽은 이득을 보는데 어느 한쪽은 아무런 이득과 손해가 없는 경우. 자, 기생은요, 어느 한쪽은 이득을 보고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죠. 포식, 피식은 어떻습니까? 포식, 피식, 토끼를 여우가 잡아먹어요? 그럼 여우는 이득을 보고 토끼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이득, 한쪽은 손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단 경쟁하고 분서는 구분을 했어요. 둘 다 손해, 손해인데, 그런데 어느 한쪽이 멸종까지 이르게 되면 경쟁 베타라고 부르고, 그리고 누구도 멸종하지 않고 사는 걸 우리가 분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생하고 포식, 피식도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요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생 같은 경우는 이득을 보는 쪽이 약한 아이가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기생충 한 마리랑 그 선생님이랑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내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데 내가 손해보잖아요. 기생충과 같이 살면. 그러니까 약한 애가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포식, 피식은 누가 이득을 봅니까? 강한 아이가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 손해 이익 손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요걸 군집 내의 상호작용, 다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그래프로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자, 단독배양 시 무슨 뜻이에요? A만 혼자 키웠을 때 우리 이론적인 곡선은 J자, 실제 곡선은 S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B도 마찬가지, 이론적인 곡선은 J자, 실제 곡선은 이렇게 S자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가 중요해요. A, B종이 이렇게 같은 높이라면, 이렇게 요 같은 높이 유지가 된다면 이걸 뭐라고 불렀죠? 환경 수용력. A의 환경 수용력 혼자 키울 때 이만큼이었고 B도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내지는 정확하게는 경쟁 대타까지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B가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B가 졌다. 그럼 B가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자신의 환경 수용력까지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되겠죠. B가. 그럼 A는 어떻게 될까요? A도 잘하긴 잘하는데 얘보다는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좀 진 게 있으니까 손해를 보기는 봐서 이렇게 될 거라고요. A가. 되니? A도 요만큼 손해를 받고 B는 이만큼 손해를 봤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되겠죠? 자, 분선은 어떨까요? 분선은 조금씩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조금 손해봐서 이렇게, B도 조금 손해보고 하지만 멸종은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나요? 그래서 얘가 B 요만큼 손해를 받고 얘는 A, A도 요만큼 손해를 받네요. 이게 분서요. 그러면 상리공생은 어떨까요? A도 더 많이 늘어나서 이득을 받고 B도 자신의 환경 수용력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B도 이득을 보는 거. 이게 상리공생이겠고요. 만약에 포식, 피식이 일어난다면은 누가 포식자, 피식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B가 만약에 따라서 올라가고 따라서 내려간다면 나중에 올라가는 애가 포식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갖게 되겠죠. 우리 예전에 지난번에 개체군에서 장기적 변동이라는 거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기억 안 나면 찾아봐요. 자, 이번에는 포식과 피식 그래프를 좀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가 나오면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자, 포식, 피식. 포식자 선생님이 여우라고 쓸게요. 여우. 피식자 잡아먹히는 애, 얘는 토끼라고 쓸게요. 자, 봅시다. 여우가 먼저 늘어나서 토끼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끼 숫자가 늘어나서 여우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게 맞죠? 그러니까 피식자 수가 늘어나서 포식자 수가 늘어나죠. 그럼 반대로 피식자 수가 줄어들면요, 포식자도 줄어들죠. 따라서 그래프상에서 먼저 변하는 게 피식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A가 올라가고요. A가 지금 실선이고요. A가 실선, 그리고 B가 점선인데, 요거도 A, B 좀 써줄게요. 누가 토끼고 누가 여우일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마치 뭐 어느 게 먼저 변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물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더 많은 애, 개체수가 더 많은 애가 피식자겠죠. 토끼겠죠. 그렇게 구분하는 건 있겠는데 사실 좀 부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선을 좀 나눠 봤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A랑 B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1번 구간에서는 A랑 B가 A도 늘어나고 B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A도 늘어나고 B도 늘어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A는 늘어났지만 B는 줄어들었죠.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에서는요. A도 줄고 B도 줄죠. 되겠죠? 4번 구간에서는요. A는 줄었는데 B는 늘죠. 그 다음 4번의 옆에 구간에서는요. 둘 다 늘어나니까 이렇게 4개가 반복되어지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 4단계가 반복되어진다면 그냥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여기는 감소 쓸게요.
자, 근데 누가 먼저 변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먼저 변했는지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둘 다 높아진 거나 둘 다 낮아진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단계 연속으로 높아진 거. 여기요. 두 단계 연속으로 높아진 거. 그러면 B도 두 단계 연속으로 높아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높아진 게 하나가 있고 여기는 두 단계 모두 높아진 게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시기적으로 A가 먼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B가 먼저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둘 다 감소하다가 B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 A가 증가한 거죠. 따라서 누가 먼저 변한 거예요? B가 먼저 변한 거예요. B가 먼저 변했다면 B가 뭐가 될까? 얘가 피식자, A가 포식자.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B가 뭐가 된다고요? B가 피식자, A가 포식자. 이렇게 정리하게 된다고요. 자, 요거는 그래도 친구들이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그림이요. 자, 가구간 좀 봅시다. 가구간은 A도 감소하고 B도 감소했죠? A 감소, B 감소. 그 다음 다구간이요. 지금 반시계 방이니까 다구간은 A는 내려가니까 감소, B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증가. 라구간은요. A 증가, B 증가. 나구간은요. A 증가, B는 왼쪽으로 가니까 감소. 이렇게 되겠네요. 자, 누가 먼저 변했네요. 잘 보세요. 증가 찾으세요. 증가. 이렇게 증가. 근데 A는 증가 어디 있어요? A는 증가 여기 있죠. 이렇게. 누가 먼저 변한 거예요? B가 먼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B가 피식자가 맞다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럼 매번 이걸 다 해봐야 되냐? 아,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죠.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그래서 간단한 걸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A가 또 여기 B가 있는데 B가 지금 뭐였죠? 먼저 변하는 피식자였어요. 얘는 포식자고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아,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보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 축에다 동그라미를 쳐주고 축 제목에다 동그라미를 쳐주고 A, B, 가나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쳐주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보내는 쪽이 뭐가 되고요? 피식자. 그걸 받아 먹는 쪽이 포식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얘기할 거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래프 여기도 마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반시계 방향이고요. 축 제목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요거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내는 게 피식자, 받는 게 포식자. 간단하죠? 보내는 게 피식자, 받는 게 포식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